직업. 저는 이제 명확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 저만의 패션 브랜드를 좀 하나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생각보다 자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취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디자인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산하에서 하는 더 모델즈라는 그 모델 워킹을 기본으로 하는 이벤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턴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제 서울 컬렉션을 제가 담당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서울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한 6, 7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이 돈을 이제 디자인 재단에 주는 거죠. 그럼 디자인 재단에서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용역 업체를 한 3, 4개를 불러다가 컨소시엄을 봐요. 그래서 최저가로 이제 입찰을 들어오는 데를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역 업체는 이제 서울에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모으거나 이제 공고를 내는 거죠. 모으기 위해서. 그럼 디자이너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델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서울 컬렉션 날짜를 정해놓고 이 날짜에 뭐 이제 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했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디자이너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디자인 바닥이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디자이너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대학을 안 가셔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다양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갑인데도 저희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또 실력도 없으시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저는 이제 또 좋았던 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좀 흐름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옷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는데? 막상 막 이런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을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내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일을 잘했나 봐요. 회사에서 제발 와서 이번 시즌 좀 도와줘라. 이래서 제가 재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다시 일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제가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패션 행사는 대부분 주말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이래서 이건 아니다 싶다 해서 이제 가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그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부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지원을 해서 이제 초기 창업 자금을 먼저 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자인을 옷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비즈니스를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브랜드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결국 브랜딩을 하는 건데, 저는 또 전공도 했었고, 제가 큰 산업에 있다 보니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상표 등록하는 것까지 제가 다 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정말 금방금방 할 수 있었는데, 진짜 어려웠던 거는 시작하고 나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결국에는 브랜딩이랑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브랜딩을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 제일 어려웠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면은 뭐 직원이 일을 잘 못한다든지 결국 이건 또 매니지먼트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옷을 만드는 것 자체는 뭐 동대문 쪽에 가면은 원단 시장이 있고요. 그 옆에 샘플실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샘플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줘라 하면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은 뭐 그때 이제 조금 어딜 수정한다든지 그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은 큰 공장에 가서 이제 대량 주문을 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옷을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옷을 판매하고 이랬는데 대부분의 고객이 저는 해외였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든 브랜드는 좀 특별한데, 제가 만든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이스토리라고 불리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아이스토리가 그 아이가 나라는 뜻이고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 이야기에서 이제 나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인데, 저는 이 브랜드에 저의 정체성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브랜드를 지금은 임팩트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브랜드에 사회적 가치를 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아무리 남한에 오래 살아도 제가 북한에 살았던 건 사실 변함없는 사실이고, 또 이제 내가 아무리 지금 남한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더라도 결국 그 고향에 대한 추억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왜냐면은 결국 고향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다가 결국에는 그냥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졌고 이러이러한 성장을 걸쳐서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를 좀 브랜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만든 그 옷에 이제 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 반응을 봤는데 역시나 한국보다는 외국이 훨씬 더 좋아해줬고 훨씬 더 그 가치를 알아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는 한 10명의 다른 탈북민의 이야기를 넣은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옷은 사실 보면은 엄청 심플해요. 그냥 맨투맨인데 그 안에,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넣다 보니까 그 그림 자체가 화려해서 아웃핏 자체는 엄청 심플하게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웹사이트도 있는데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우선 이제 저도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할 때 보통은 좀 임팩트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미래에 되고 싶은 상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색이라든지 이 친구의 그 배경을 보면서 좀 디자인 스토리텔링을 먼저 하고 나서 스케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 디자인 보조한테 주면은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좀 이렇게 완성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편이고, 인터뷰를 했던 친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하진우라고 이제 불리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북한에서 어린 시절에 브로커를 했대요. 그 브로커가 어떤 활동이냐면은 남한에 오고 싶어 하거나 중국에 가고 싶어 하는 탈북민, 그 북한 사람을 보내주는 일을 했대요. 돈을 받고. 근데 이분은 되게 공익적인 차원의 일도 많이 하신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트럭 운전을 하는데 자기는 통일이 되면은 그 트럭에 맛있는 걸 많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북한에 가서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담았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큰 트럭에 이제 그 약간
빨간색, 주황색 되게 예쁜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어디 지나가는 장면을 좀 넣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도출을 합니다. 아, 네. 저는 우선 마케팅은 인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팔로워가 다 외국인들이시고, 현재는 사실 제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요건 잠깐 멈춘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품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마케팅 홍보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지는 한 1년 좀 넘었는데, 근데 제가 초반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우선 저는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먼저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옷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제가 모든 비용은 부담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입고 포스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보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임팩트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좋아하는 결국 트렌드에 민감한 이제 20세? 약간 2030? 약간 2030도 좀 그런데 요즘 Z 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Z나 이제 MZ 세대 타겟으로 해서 저는 그런 약간 동아리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좀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지지해줬고 좋아해줬고 이렇게 마케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요건 양날의 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분명히 초반에 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효과적이긴 했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항상 검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탈북민의 이야기는 소비하는 거지 이제 브랜드 자체로서 사업으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비전을 크게 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다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사업이라는 게 투자를 또 받아야 스케일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 뭐 이거 뭐 이야기 뭐 판매하는 거 말고는 더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점이 되는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피보팅을 했어야 됐던 것 같다라는 어떤 결과를 지금은 얻고 있어서 이거는 다음 회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실제로 다르게 좀 피보팅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그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 네, 여전히 브랜드로서 역할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우선은 패션 브랜드로서는 투자가 그렇게 엄청난 양의 투자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저도 엄청 키우고 싶어서 투자자를 좀 모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VC라고 해서 그 벤처 캐피탈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하우스들이 있는데 이제 컨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했었는데 실제로 다들 너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근데 차라리 내가 해외 투자자들하고 컨택을 했다면은 결과가 아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조금 잘 시장 자체는 잘 갔지만 이제 그 투자자를 좀 잘못 찾았던 이제 실패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도움이 됐던 게 만약에 제가 투자를 받았으면은 그 투자자들이 막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막 주무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휘둘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투자를 그때 못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좀 피보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돈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랜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했는데 이것도 경쟁력이 엄청 심해요. 원하신다면 이것도 팁을 드리겠습니다.